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학생을 모집하는 어떤 학원인가 과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모집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조그맣게, 깊이가 다른 무슨 과외, 학원, 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했었나? 그래서 이런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학생 탓이 아닙니다. 네, 라는 이런 문구를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문구가 시사하는 점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성적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원인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좀 여러모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저는 저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됐다? 네, 물론 저는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영향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실제로 중학생들도 제가 가르쳤으니까 100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 듣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팅 같은 건 너무 잘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정말 진심 100%제 영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 영향이 없진 않겠죠.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리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전적으로 이 아이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좋은 결과를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 누구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네?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학원이나 선생님 탓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아이들은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학원이나 아마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탓을 할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원이나 선생님을 바꾸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말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극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동기가 잘 갖추어지면 스스로 하는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적이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사실을 실제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예, 이건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원인을 자기 안에다가 두어야지만 그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대상이 이제 쉽게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 원인을 그 대상에게만 계속 남 탓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 없나? 예, 나를 변화시켜줄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엄마표를 할 때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표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낸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안 먹으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유아나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엄마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그때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란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 우리 엄마, 엄마나 아빠, 부모님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동기는 뭐냐면 그게 정말 재미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전자가 더 크지 않을까 조금, 초등 저학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린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갖는 사랑 이상으로 아이들도 부모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조금 이제 사춘기가 들어올랑 말랑 하는 그 시점 이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거나 학원에 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갔다 오고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을 해줄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표를 한다라는 거 하면은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엄마표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제 칭찬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아이들은 그 행동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네,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네, 한 중학년 이상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게서 조금 심리적으로 뭔가 독립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움트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이제 사춘기 시작이라고, 발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제 부모님이 미워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예, 조금 더 자신의 독립적인 어떤 삶을 한번 추구해 보고픈 마음이 조금씩 멈추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20살이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옳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시점이 오면은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저의 사춘기를 돌아보았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저한테 막 억제는 스타일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옳은 소리인 건 아는데 막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막 공부 잔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막 방 치우라는 소리 있죠. 근데 방을 치우면 정말 좋다는 거 저도 참 아는데 저 방 치우는 걸 참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잔소리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왜 방을 치워야 되는 거 깨끗하면 참 좋은 건데, 좋은 이야기지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왠지 좀 반감도 생기고, 알아서 내가 다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반소리를 하는 게 제가 방을 치우도록 하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그냥 지겹다, 그런 생각은 좀 있었고, 그냥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내 삶을 뭔가 좀 조직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뭐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표에는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표에서 아이표로 가는 게 옳다라는 영상을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고요. 아이들이 그 행동을 지속하도록, 정말 이제 지속하도록 하는 것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조짐이 오기 시작하면 뭔가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엄마에게 잘 보이고만 싶었던 그 마음으로만 어떤 학습이든,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습이든지 엄마의 눈에 좀 어긋나기 싫어서, 네,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뭔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들의 가장 큰 동기였던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 방향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네, 친구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아이의 삶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동기의 방향이 바뀌어버릴 때, 엄마 말만 잘 듣고 싶었던 아이들이라면 이것이 갑자기 확 풀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춘기쯤 가면은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요, 열심히 자라던 아이들도 갑자기 막 모든 걸 다 놓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학습 방법이나 교육 방법, 그런 것들 이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저도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 하는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건 뭐 다른 학습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학이건, 뭐 다른 뭐 독서건, 책 읽기건, 뭐 다른 그 어떤 영역도, 아이가 정말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뭔가 새롭네? 뭐 이런 어떤 조그만 흥미들이 조금씩 쌓이게끔 해주는 그런 일이 없이 그저 그냥 엄마의 말만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면,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왜냐면 그 끝이 너무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뭔가를 이제 요구하고 아이들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결정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께서 가끔 저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지만 뭐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문제죠. 예전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동기가 네, 엄마 마음에 잘 들고 싶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면 또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거기 안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면 내가 한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루에 10권은 읽어야 돼요. 한 권을 읽어야 돼요. 뭐 3시간을 해야 되나요? 뭐 5시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1시간만 해도 되나요?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전문가도 이 답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이의 성적을 정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은 아이 자신의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거 행위를 잘해서 공부를 잘 하게끔 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이 뭐 얘가 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뭐 거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엄마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거는 약간 좀 멈추어 서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양은 엄마께서 아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의 분량을 결정하는데 배제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영어뿐만이 아니죠. 예, 모든 학습에 있어서 예,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셔서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우리가 또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학생들이 되게 잘했을 때 네, 선생님은 그냥 방향만 알려준 거고 너희들이 모르는 걸 조금 알려준 것일 뿐이고 너희들이 잘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들께서도 예, 이런 아이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노력들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한 의견 또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